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환율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죠. 최근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달러당 원화 가격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가치가 좀 꺾이면서 이 환율의 안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거 1,300원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었는데 현재는 1,250원대 위아래에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의 시장 지수도 좀 안정된 방향성을 최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전거래일에 무려 이 상승폭을 크게 키우진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바닥은 노크를 하면서 확인해가는 단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2,670선 부근에서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간밤 미증시의 분위기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 역설적인데요.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니 그러면 연준이 긴축 더 세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으로 해석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 이 테슬라 이슈도 좀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테슬라 직원 10% 줄이겠다, 해고하겠다 이런 언급이 나왔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미국 경제가 지금 나쁘게 느껴진다고 언급을 하면서 그럼 우리 잘리는 건가? 이만큼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건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테슬라는 물론이고요. 나머지 기술주, 성장주의 낙폭이 깊은 간밤 분위기였습니다. 참 미증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니 다음 주 우리 시장 괜찮은 건가? 라는 고민도 드는 오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목 고민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종목별로 대응 전략 달라질 상황입니다. 저희에게 종목 고민 나눠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상담 진행을 할 거고요. 전화 문자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밖에 노란톡을 통해서도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노란톡으로 참여하는 방법 안내가 됩니다. 이 내용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양한 전략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두 어드바이저 양 옆에 있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다음 주 비전 전략 이 두 분께 받아보겠습니다. 많은 힌트 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주식명가 MTNW 최원범 어드바이저,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두 분은 시장 괜찮고 기회는 많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저희 큰 힘을 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과연 다음 주에도 그런 시각이 유지될지 궁금한데요. 한 분 한 분 비전 전략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만 쌤, 네.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지난주, 지지난주랑 사실 그렇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어떤 테마 혹은 이제 어떤 섹터가 좀 강세를 받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수 자체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고 사실 나스닥이 이제 마이너스 3%까지 밀려도 다음날 국내 시장은 이제 개파락 시작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체력 자체의 레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아무래도 환율 자체에 하락세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생각보다 국내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이 좀 선방을 하다 보니까 2, 3분기 마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이슈, 그런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심한 시장일 수도 있지만 심심한 시장일수록 오히려 좋을 포인트는 굉장히 존재를 하고 심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테마성 이슈 혹은 한번 식섹터가 좀 시세를 받을 때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식하기 좋은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비율 전략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저는 이제 먼저 시작은 반도체 저번 주, 저번 주에 이어서 반도체 50%로 시작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재미는 없진 했지만 그 안에서 시세를 분출한 기업은 이미 한두 번씩 다 시세를 분출을 했고요. 이제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제 기술적 위치에 대부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일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네덜란드로 출국을 해서 이제 미국 그 네덜란드 ASML과 좀 이제 업무 협약 관련된 이야기 혹은 이제 지멘스와 뭐 M&A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삼성전자의 M&A 관련된 이슈로 정말 수많은 종목들의 등락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도 일부 이어질 것으로 하고요. 사실상 지난주에는 뭐 로봇 관련된 M&A,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관련된 M&A가 많았는데 지금 이번 주에는 정말 퓨어한 순수한 반도체 장비주 혹은 소재주 쪽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제는 정말 반도체들은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하반기 때 이제 평택의 P3 공장이 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발주가 들어가려면은 계속적으로 발주를 넣고 소재 쪽도 이제 정말 이제 스타트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관련주도 잡아두시고요. 짧게 드시지 말고 정말 하반기 때 큰 수익을 위한 지금 이제 좀 숨고르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반도체 50%의 비중을 집중해보는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 30%인데요. 이제 이번 주, 지난주 가장 강력한 테마가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두 가지 섹터인데요. 저는 아직도 이들의 시세 분출이 전혀 시세 분출 초입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시세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데 지금 구조적으로 러시아산 원자재 혹은 이제 천연가스 등 이런 이제 원자재 등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조금 이제 구조적으로 좀 전환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풍력과 태양광 아직도 시세를 분출하지 않았다.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입 단계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시세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중간 정도 회복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제 앞으로의 큰 시세를 분출할 것은 풍력과 태양광 부분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정유주나 기타 이제 화학 업종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당장 2년 전만 해도 이제 회사가 망했느니 이런 기업들이 이제 2년 만에 확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꺾이게 되면 정말 여지없이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유 섹터 혹은 이제 기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조심을 하자. 그래서 저는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쪽에 30%의 비중을 좀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오프닝에 20%를 들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주들이 기대감이 정말 컸다가 실적 때 얻어맞고서 주가가 밸류가 싹 빠졌다가 그다음에 3분기 때, 2분기, 3분기 때 다시 한번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국 관련돼서 지금 이제 뭐 출입국 면제 혹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일본 쪽이라든지 기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정말 적극적으로 유입하게 될 경우에는 2분기 때 실적 정상화되는 기업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카지노 혹은 이제 관광, 호텔, 면세 쪽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이제 중국 쪽 이제 봉쇄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기업들이 아무래도 뭐 카지노 혹은 면세 쪽 관련주들인데 이 너무 이제 많이 빠져서 지금 살짝 돌리는 기술적 초입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8일부터 해외 입국 격리 의무 완전 해제 및 항공 규제 해제가 된다면은 한국에 정말 어마무시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밸류가 가벼워진 종목들이 한 번 정도 시세를 분출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리오프닝 쪽에서는 탑픽 먼저 말씀을 드리면 GKL이라고 카지노 관련주인데 정말 기관들이나 외국인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전 고점을 한 번 정도 뚫을 수 있을 만한 기술적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탑픽으로는 아마 GKL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드래곤님께서 진만쌤 넥타이 약간 왼쪽으로 쏠린 것 같다고 이거 잠깐 이렇게 만져주세요. 예, 이제 주식하기 좋은 시기라는 코멘트가 저는 딱 와닿았습니다. 사실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낙관주의라는 게 그냥 안일한 태도로 모든 게 막 다 멋질 거라고 믿는 삶이 아니라 이 중간에 차질이 있더라도 시간이 좋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다는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안에 일부 내용인데요.
절망적인 마음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낙관적인 시각으로 그 안에서 내부적인 항목들을 잘 따져봐야 시장 안에서 기회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비전 전략 오늘도 3가지 주셨는데요. 반도체 여전히 끌고 가는 전략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대형 반도체보다 돈을 쓰는 그 반도체 회사보다 그 돈을 받고 공장에 들어가는 소부장단이 괜찮다라는 의견 많다는 부분 체크해드리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워낙 글로벌적인 트렌드라 대세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탄소 배출을 줄여야만 그 제품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생존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보조도 이쪽으로 맞춰져 있죠. 세부적으로는 풍력과 태양광 언급해 주셨습니다. 리오프닝도 20% 가지고 가자 주셨어요. 이제 인천공항도 규제가 조금 있었는데 거의 다 해제하는 쪽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그 안에서 투자 힌트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 받아볼 텐데요. 최원범 위원께서는 다음 주 비전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저도 그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야 된다라고 계속 외쳐왔었는데 맞아요.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그 성동격서를 좀 비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서쪽에서 소리가 나고 이 동쪽에서 치는 전략인데 지금 서쪽에서 소리가 난다는 자체가 지금 서방 국가가 우리가 지금 놀 때는 미국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거기서는 굉장히 좀 많이 지금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인상에 대한 부분, 금리 인상 부분,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 그 테슬라에 대한 급락들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기에 좀 많이 이제 포커싱을 잡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굉장히 지금 소리가 나고 있을 때 우리나라 내수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지금 법인세에 대한 인하도 얘기가 나오고요. 대기업들이 1,0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이 앞다투어서 그러면 당연히 그 낙수 효과로 당연히 다른 기업들도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도 낙수 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지금 결국에는 법인세 인하 그리고 또 대기업은 또 친기업적인 또 행보를 보였으니까 1,000조 원에 대한 투자로 화답을 한다. 이런 점도 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 1일자에 지금 단기 비자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서 우리나라 오려고 지금 줄 서고 비자 받으려고 지금 굉장히 좀 정말요? 네, 정말 줄 서서 지금 비자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뉴스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소리가 나는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쳐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는 지금 매수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다음 주 좀 볼 전략으로는요. 제가 로봇 30%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삼성전자 M&A 이슈 있죠. 삼성전자 M&A 이슈가 그렇다면은 지금 로봇 관련 섹터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TF팀으로 로봇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 로봇 사업팀 승격이 되었고 거기서 인원이 대폭적으로 2~3배 늘리겠다라는 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M&A를 한다. 물론 다른 분야가 될 수도 있죠. 헬스케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수급을 끊이지 않는 이유가 그렇다면 그 삼성이 M&A 자체를 로봇 사업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 섹터도 계속해서 수급을 받고 있는데 이번 한 주 또 한 번에 좀 관심을 이번에는 삼성 M&A 이슈로 가다보자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UAM에 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UAM 30% 말씀드릴게요. 이 UAM 같은 경우에 특히나 또 우리가 도심항공 교통 체계죠. 그래서 이에 UAM이 또 AAM으로 또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로 계속해서 좀 더 올라가는 또 그런 또 개념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지금 도심항공 교통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UAM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게 되면은 한국형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해서 실증 사업에 쉬운 한 곳이 출사표를 또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인프라가 거의 없던 시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깔리게 되고 건물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건설, 건자재 종목들이 당연히 분야가 수혜를 받게 됩니다. 휴대폰이 1인 1 휴대폰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다 1인 1 휴대폰이잖아요. 그때 이제 통신 관련주들, 그때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인프라가 없으니까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UAM은 굉장히 좀 집중하셔야 되는 게 없던 인프라가 새롭게 채워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궁무진한 그런 미래성이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AM 같은 경우도 수급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잠깐의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가 눌렸다가 다시 한 번에 UAM 같은 경우에도 막판 네온테크 같은 이런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UAM까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섹터로는 폭염 관련주입니다. 폭염 이제 20%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는 계절적 특성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먼저 약간 지금 정형화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섹터 수급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신일전자라든지 파스코라든지 이 선풍기 에어컨 관련된 우리 냉매 관련주들 또 포함해서 먼저 움직이게 되고요. 이 차트를 보시더라도 신일전자라든지 파세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년 갈수록 지금은 뜨거워지기 때문에 폭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전력난에 대한 부분도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기사가 또 나왔는데 이 올해도 사상 최악의 폭염이 또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폭염주의보가 날 텐데 그렇다는 얘기는 전력 설비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블랙아웃 대비해서 그리고 이 전력난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부분도 부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폭염 관련주 그 중에서도 전력 설비, 전력 관련주들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다양한 섹터 비율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로봇과 UAM과 폭염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로봇에 대해서 장중 방송 때 몇 번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과거에는 그냥 뭐 단순한 급등란 반복하는 수급 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테마성 움직임 이렇게만 봤다면 최근 로봇에 대해서는 시각이 조금 바뀌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동맹 쇼어링이라고 해서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바깥에 있는 공장들 다 미국으로 들어와 하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이제 공급망이 미국으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나 뭐 자동차 이런 기업들도 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중국 등 아시아 등 이 낮은 인건비를 활용을 할 수 있었다면 미국에는 인건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 공장, 자동화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로봇 테마 관련 기업들 안에서도요. 그동안 적자를 이어가다가 이번 1분기에 흑자 전환한 곳도 있고 적자 폭도 최근 축소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선별해서 보시면 이 안에도 투자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UAM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군수용 기체가 발달이 돼 있고 민수용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해서 팀코리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성과가 미미하긴 한데 앞으로의 발전 이런 방향에 대해서 그 경로를 좀 고민을 하면서 아이디어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폭염 20%까지 비전 전략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 고민 저희가 이제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다음 코너로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식명가 해결사의 해결 타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문자 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2대 열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02786-1022, 1023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잊지 말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화 상담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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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원희왕 이부입니다. 네네, 전화 연결. 네. 오늘 첫 번째로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KG 케미칼 KG 케미칼.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32,200원에 15%. 오, 32,200원이면 현재가랑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32,200원. 네네. 32,200원. 예. 네. 언제 매수를 어제 하셨어요? 샀어요, 어제. 예. 어제요? 그러셨을 예. 것 같아요. 매수하자마자 떨어져서 조금 놀라셨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한 차례 시세 분출 이후에 최근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있는 구조. 그래서 다시 반등을 기다리신 것 같거든요. 비료 테마로 매수를 하신 건 맞죠?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김진만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KG케미칼을 매수하신 이유가 아무래도 쌍용차 인수정 관련해서일까요? 아니면 예, 이제 예. 방금 말씀해주신 뭐 비료 관련 테마로 한번 매수해 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쌍용차 인수한 게도 있지만은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한번 사봤어요. 네, 일단은 대부분이 쌍용차 인수 관련된 이슈로 아마 사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잔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잔치는 끝났고요. 이제 9일 날 이제 인수이양서 제출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9일 이전에 시세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이제 KG케미칼은 더 이상 이 밸류 위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테마성 자체가 이전에 한번 요소수 관련된 사태로 인해서 정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네. 한 번 더 살아남았던 이유가 이제 KG그룹 자체에서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온갖 테마주들이 다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제는 원래 이런 인수이양서 자체는 예를 들어 쌍용차 인수 전에 KG그룹만 아니라 뭐 정말 비슷한 그룹이 정말 알짜인 그룹이 붙게 돼서 서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면은 정말 더 시세 분출이 강하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거의 KG그룹이 인수하는 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구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네. 싸서 많이 내려와서 매수하시는 그런 이제 매매 방법은 앞으로 조금 이제 자제하시는 필요가 있는 게 밸류 자체가 네네. 워낙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를 산정하는 기준에서는 사실상 현재 구간도 많이 떨어졌다 뿐이지 기존에 평가받던 구간보다는 아직도 위에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KG케미칼 혹시나 한 번 정도 시세가 분출하게 되면은 이제 손해 보시지 마시고 본전에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일날 네네. 인수이양서 제출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만약에 3만 원이 3만 1,000원이 이탈되시게 될 경우에는 정말 이제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시고 일단은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평균 단가가 42,300원이나 52,300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로 한 번 정도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그 구간이 위를 얼마나 벌까요? 네? 매수 가격에 팔아요? 위로 얼마나? 네, 매수 가격 위에서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한 10% 이내로만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9일 이전에 꼭 파셔야 됩니다. 이제 7일이나 8일 날 한 번 정도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무래도 9일 날 인수이양서 제출 제가 3번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이 재료가 마지막으로 소멸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윗꼬리를 달린 시세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무조건 한번 팔겠습니다. 네? 네. 무조건 반등하면은 팔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네네네. 무조건 네,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팔고. 이제 평균 단가가 높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본전 위에서 조금 시세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네네네.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네. 팔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연락 네. 정말 잘 주셨네요. 예, 예.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쌍용차 인수 관련 이슈에 주목을 하셔서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보통은 이런 일정이 딱 잡혀 있으면 세로 뉴스라고 해서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전략이 맞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9일 이전에는 좀 매도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 매수 단가가 막 높은 데에서 형성되진 않아서 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분 전화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희왕 2부입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그레디언트요. 그레디언트. 예, 매수 가격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33,300원에 28%요. 33,300원에 28%. 예,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몇 달이더라? 한 3월 달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게 인터파크래가지고 이름이 어느 순간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몰랐었는데. 맞아요. 전 사명이 인터파크인데 중간에 네네. 이름 사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네. 매수를 하셨나 봐요. 사명 변경 네. 전에요. 네네네. 예, 이름 보고 이게 뭐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네. 내 계좌에 무슨 종목이지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야놀자 관련 테마주로 엮여 있다가 야놀자 이제 나스닥 상장 이슈로 주목을 받다가 좀 요즘은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좀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 최원범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놀라셨죠? 그 사명이 변경이 되어서. 네, 그리고 가격도 쌌었는데 갑자기 3만 원대 훅 넘어가가지고 놀랐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예, 네, 그 원래 이제 우리가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1세대 전자 상거래 이제 관련된 또 B2B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B2C 기업인데 이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사명을 변경하는 그 경우가 뭐냐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신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기존에 했던 사업을 매각하게 되면서 이 사업에 또 다른 사업에 집중하고자 할 때 또 사명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인터파크가 이제 그레디언트가 됐는데 이 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뭐 나쁜 의미의 그런 사명 변경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터파크가 전자상거래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야놀자에 매각한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티켓팅이라든지 우리가 기존의 인터파크가 이제 갖고 있던 인프라 관련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산업에 좀 헬스케어 쪽에 좀 집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양한 사업을 좀 영위하고자 다각화를 좀 추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이제 33,300원에 지금 보유 중이신데 굉장히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급락해서 굉장히 걱정 많으셨을 텐데 그런 다음에 액면병합하고 나서부터는 또 시세가 또 굉장히 좀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자기 갈 길을 원웨이로 간다는 얘기는 한 번 더 매매 동향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그레디언트의 매매 동향인데 외국인이 거래가 이제 시작되자마자 계속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순매수 포지션을 잡아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물론 이 매매 동향 자체가 정말 이 절대 다수가 될 수는 없겠지만 연기금이 새롭게 들어온다는 점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시장이 굉장히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상장되어 있는 거의 2,200개 가까운 종목 중에 2,150개 정도가 다 같이 눌렸어요. 그만큼 수급이 다들 이제 좀 꼬여 있을 텐데 그런 와중에 연기금도 지금 수익이 마이너스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연기금도 굉장히 신중하게 매수를 선택할 거예요, 종목들을. 그런데 연기금이 지금 매수세가 처음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레디언트가 바닥이다라는 점에 또 베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 종목은 손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 챙기셔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지금 바닥이라 하시게 되면은 추가 매수는 어떤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추가 매수도 괜찮아요. 네, 왜냐면은 비중이 막 8%다. 뭐 8%다, 18%다 하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은 고려할 수가 있는데 30%에 지금 육박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매수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잘 때 굉장히 잠이 안 오는 그래서 제가 항상 기준을 잡아드리는 게 한 종목당 30% 이상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수익이 나도 불안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이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시장에 역행했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5월 23일자도 시장이 녹록치 않았는데 이때도 이제 시장을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사이에 기준선 돌파 그리고 이평선을 지금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돌파하는 과정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돌파가 되면요. 지금 이 일목균형상의 구름대 돌파 그리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의 동시 돌파입니다. 여기가 주가로 봤을 때는요. 지금 제가 그어드릴게요. 그 가격대를 기억해 두세요. 여기 통과하는 게 일단은 최우선 과제고요. 27,000원까지 일단은 홀딩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27,000원 돌파가 됐을 때부터는 추세의 완연한 시작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 내가 27,000원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내가 33,300원까지 정말 끝까지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27,000원이 돌파가 됐는데 내가 29,000원, 3만 원 정도에서 그래도 부분적으로 이제 털고 나오게 되면서 다른 그때 시장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할 것인가를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지어드리면은 손절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27,000원 기다하셨다가 27,000원 돌파 순간부터 부분 정리를 생각해 보셔라 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게 참고해 보셔서 잘 탈출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그레디엔트 체크해 봤습니다. 1차 라인을 27,000원이고 이 이후로 단계적으로 비중 축소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체크해 볼 텐데요.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어떤 거 볼까요? 덱스터 먼저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9,580원에 비중은 10%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일 종가 수준이 17,400원이니까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컨텐츠 회사로도 볼 수 있겠고요. VFX 시각효과 회사이기 때문에 또 메타버스 테마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김진만 위원님, 사실 이 문제는 최근 이제 컨텐츠도 그렇고 메타버스 테마도 그렇고 시장에서 좀 소외된 지 됐잖아요. 그래서 주가 탄력도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흐름인데 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메타버스 테마도 이제 OTT 컨텐츠 관련된 업종도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밸류가 너무 적정한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품은 다 빠졌고요. 이제는 정말로 이제 실존하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덱스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제 정말 이제 시각 효과, VFX, 그다음에 뭐 XR, VR, AR 등 정말 수많은 영상 기기 업체들 중에서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 중 저는 단연코 세 손가락 안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도 19,800원이라는 평균 단가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당연히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정말 높지 않은 분들이 정말 이제 이분들보다 정말 높은 평균 단가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호흡을 길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19,580원의 평균 단가를 갖고 계신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당연히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이제 22,000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한다. 아직 관련 업종 자체가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온 첫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를 한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덱스터가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제 영화 제작사 혹은 이제 이런 시각 특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제작이 다 끝나고 이제 뒤에 입히는 과정에서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된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6월, 7월, 8월, 9월까지 해서 영화 개봉이 계속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연돼 있던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때 정상화, 3분기 때 호조, 4분기 때 호조가 전망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2만 원 이하의 평균 단가는 탈출 혹은 이익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를 제시를 드립니다. 그래서 25,000원 정도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한 달, 두 달 정도 끌고 가신다면 이익 실현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나는 3만 원대인데 탈출이 가능할까요? 라고 궁금해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3만 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의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평균 단가가 오늘 낮은 분들이 많아서 좀 상담드리기 좀 편한 상황이긴 한데 저는 충분히 이 구간은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덱스터도 리오프닝 수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리오프닝보다는 이제 영화 산업이 요즘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제 작년에 좀 투자를 해서 영화 제작사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된다면은 저는 외형적으로도 성장을 잘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덱스터 굉장히 좋게 보고 중장기 투자에 좀 적합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덱스터 손실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 받아봤습니다. 영화 최근에 좀 뭐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직 안 보셨군요. 네. 범죄도시 2가 지금 흥행이라고 해서 여쭤봤는데 그래요? 아직 안 보셨어요? 네, 이제 나중에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나중에 이렇게 토요일에 이거 끝나고 이제 무료 방송 하시겠지만 그 이후에 좀 시간 내서 보시고 후기도 좀 알려주시고 그래주세요. 저도 사실 못 봤거든요. 근데 범죄도시 2가 지금 800만 명 관객 돌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종의 저는 이제 이 관점에서 리오프닝이 여기에서도 좀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영화 산업 안에서도 그동안 굉장히 많이 침체돼 있는 종목들, 엮여 있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에 따라서 이제는 좀 기지개를 켤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덱스터도 긍정적인 평가였고요. 다음 문자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윌링스 함께 보시죠. 15,000원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13,750원 전일 종가입니다. 최현범 위원님, 이 기업은 어떤 회사죠? 사실 이제 테마주로 태양광도 있고 ESS도 엮여 있긴 한데 사실 실적이 막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는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태양광 관련주로 좀 엮여 있고 좀 최근에 행보가 좋지 않았는데 이게 ESS 전력 저장 장치 관련된 또 재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리백이라고 계속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체 생산해서 이제 전력 변환을 하겠다는 뜻이죠. 거기서 이제 ESS가 부각이 되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ESS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재료가 엮였고 윌링스를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최대 주주에 대한 그 관점에서 계속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재료도 물론 태양광이지만 지금 태양광 에너지들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갈 때 같이 이제 수급을 받지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최대 주주를 수반하는 근데 지금 매각을 앞두고 있어요. 매각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지금 실행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평단가 보시게 되면 한 15,000원, 그쵸? 15,000원의 10% 비중이신데 아주 큰 갭은 아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매각이라는 이슈 자체가 이게 지금 태양광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윌링스가 이제 계속해서 관점을 받게 되는 건데 아주 지금 이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또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5,000원 부분이면은 왠지 최근에 좀 매수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 윌링스는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워낙에 섹터가 지금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기세가 같이 이제 맞물려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최대 주주 그 매각에 대한 부분들, 변경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완연하게 좀 해소가 되기 전에는 조금은 이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윌링스는 지금 15,000원이 평단가이시고 지금 종가가 13,750원 마감이 됐는데 일단 15,000원 정도 부근 거의 평단가 오셨을 때는 우선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은 확실하게 좀 재료가 나오고 나서 공시가 나오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같은 경우는 하루 올라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틀 연속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시면은 추세가 계속해서 강할 수도 있으니까요. 윌링스가 만약에 그런 재료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끝났다. 그리고 정말 완연하게 신재생으로 가겠다 했을 때는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시간상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손실폭은 다른 종목들 안 좋은 것들 다 줄일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야겠고요. 저 수익을 나고 계시면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종목 받기에 앞서서 두 분의 과거의 종목들 한 종목씩 추가 점검을 받아볼 텐데요. 먼저 김진만 위원께서 5월 30일에 말씀 주신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원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고 사실 원전 테마주가 한 번씩 시세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2.2%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고 이후에 좀 전거래일에 아쉬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추가 점검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고 지금 맞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는 순간 집중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는 정말로 이제 SMR이 아니라 이제 순수한 퓨어한 원전 쪽에 집중을 해본다면 이제 진짜 실제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는 평가받기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지난주에 원전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막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기대감이 빠진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나올 재료들이 일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로 SMR 관련된 이슈는 2030년까지는 아직까지 실존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퓨어한 원전 주들이 있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같은 이제 실제로 사업하는 실제 사업군들은 저는 이제는 진짜 수혜주들은 이들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급 고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강한 매수를 동반했던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이제 이 거래일 동안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고 그렇게 위험한 부분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계속적으로 좀 호의도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동평균선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들이 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는 그런 강한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 수주전을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어느 기업들이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자로 들어가기에는 좀 힘들지만 해외 여러 글로벌 업체가 컨소시엄을 꾸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는데 대부분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 이제는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기존에 제시드렸던 목표가까지 그대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고 한쪽이 이를테면 이제 지난주에는 태양광이 주목을 크게 받았죠. 그러면 이제 다른 신재생이 쉬었다가 태양광이 좀 쉴 때 다른 신재생이 돌아가면서 이제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완전 끝났다기보다는 기다려야 할 구간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도 그런 힌트 얻어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 의견으로 정리해봤고요. 다음은 최현범 위원께서는 5월 16일에 넥슨 게임즈 주셨습니다. 한 3주 전부터 이제 게임주 봐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고 적중했습니다. 30% 이상의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특히 전날에 5%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때쯤이면 수익을 챙겨야 될까요? 저도 넥슨 게임즈에 좀 놀랐거든요. 이 정도까지 연속적으로 갈지 잠깐 눌렀다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매매 동향 자체가 그걸 놔두질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2만 원 미만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종가가 벌써 25,600원까지 올라왔고 추세 상한선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보시게 되면 매매 동향 자체가 지금 이번 주 내내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로 계속 연속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지금 파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 자금 중에서 지금 연기금 지금 자금들 들어오는 것들 뭐 절대 다수가 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지금 신중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랬을 때 게임주를 지금 연기금도 선택을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좀 게임 섹터가 좀 고무적이다. 그리고 저 하반기에 신작 출시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넥슨 게임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임주 관련주들도 특히나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급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잠깐은 멈추자. 제가 계속해서 그 의견을 드렸는데 이제는 잠깐 멈추고 지금 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항상 리스크를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단기적인 조정을 좀 보고요. 23,000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조정하는 모습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23,000원까지 보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에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굉장히 좀 공개 방송하면은 넥슨 게임즈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네,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지금 다음번 한 번 눌리고 가는 게 훨씬 더 건강해요. 네, 그래서 모래 위에 성을 쌓듯이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게 건강하니까 일단 23,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진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특히 요즘 같은 시장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은 금물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30% 수익 내는 게 정말 쉽지는 않죠. 이 정도에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익을 챙기자라는 관점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공략주 받아봐야 할 텐데요. 김진만 어드바이저께서는 이제 새로운 신재생 풍력에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동국 SNC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국내에서 지금 풍력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이번 주에 시세가 많이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CS 윈드도 있고 CS 베어링, 그다음에 동국 SNC까지 보시면 좋을 거고 최근에 유니슨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국 SNC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그간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좀 딜레이가 됐었던 해상 풍력을 시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준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동국 SNC 같은 경우는 미국향 매출이 90% 이상인데 여태까지 CS 윈드나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유럽 쪽 매출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 향이 굉장히 짙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량이나 플랜트 건설 좀 풍력 관련주로 좀 엮여 있고요. 이런 풍력이 미국의 풍력 발전 시장 확대에 가장 큰 수혜주는 동국 SNC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뭐 주봉상으로도 이제 막 시세를 나올 수 있는 초입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정말 중장기적인 모멘텀과 단기적인 모멘텀 다 같이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아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말씀을 드리면서 왜 풍력에 집중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당장 천연가스가 끊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가 좀 되고 있는데 원전을 기대하기에는 원전을 새로 지으려면 거의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가 지금 당장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뭐 나중에 밥 줄게 이런 말은 사실상 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일 이내에 풍력 발전소가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풍력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수주 잔고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규모의 경제로서 을 같은 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거기다 미국 시장까지 확대가 된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장기평을 뚫은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기대해 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정말 말씀을 드리겠고 그 관련 업체들 뭐 CS 윈드, CS 베어링, 그 유니슨까지 이따 같이 엮여서 풍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강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제 이어서 이제 좀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정권, 우리나라 정책 방향도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원전을 복원하는데 복원하는 데까지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메꿀 수 있는 쪽 풍력, 태양광, 이런 수소 이런 것들을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같이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신재생 쪽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동국 SNC 잠시 후에 가격 전략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 받겠습니다. 최원범 어드바이저께서는 이제 게임주에 이어서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이번에는 UAM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싶고요. 네, 베셀이라는 종목입니다. 베셀 많이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UAM이 이제 새롭게 부각되게 되면서 굉장히 수급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좀 유명해진 종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가 있어요. 마지막 전환사채를 청구하는 시기가 이제 이번 달 6월 달이에요. 그래서 10이라고 하죠. 전환사채 물량이 이제 소화돼야 되는데 8만 1,000주 정도가 이제 6월 달에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가 채 안 돼요. 0.67% 정도 되는데 이 물량 부담에 있어서 이제는 다 해소가 되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출발하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겁니다. 관련주들도 보시면요. 네온테크도 그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 UAM 관련주들 다 같이 막판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셀을 다시 한번 쳐다보자, 다시 한번의 강한 추세를 느껴보자라는 그런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강한 반등이 지금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잘 올랐죠. 차트 보시더라도 상한가 여기서 한번 달성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연속적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시장과 상관없이 갔어요. 그만큼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나서 고점 11,400원의 고점 형성한 다음에 거의 뭐 사거래일 가까이 쫙 늘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음봉 굉장히 길게 급락하거나 그런 모습은 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사거래일 동안의 단기적인 조정 매물대 조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횡보로 잡아주었고 그리고 밑꼬리 살짝 다음부터는 화요일 장이 열리게 되는데 화요일, 수요일자 수급이 확실히 기대되니까요. 베셀 한번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UAM도 죽지 않고 한 번씩 큰 시세가 우리 시장에서 연출이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종목 찾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베셀에 주목하셨고요. 요게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인 만큼 가격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잠시 후 무료 방송 통해서 공개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이제 방송 끝나고 바로 무료 방송 진행을 할 텐데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진만 어드바이저께서는 네. 5월 베스트 어드바이저로 선정이 됐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이제 다들 오셔서 많이 배워 가시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장도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안에서 심심한 시장이 맞습니다. 심심한 시장 안에서 충분히 이제 주식하기 좋은 시기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디서 사는지 어디서 파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심심하지만 그 심심한 안에서 어떤 테마가 강하게 있고 이제 강한 실적주들을 장기적으로 잡아가야 되는지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유입된 신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항상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이 부분들을 항상 잘 짚어주기 때문에 이제 좀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개 방송에서 이어서 과연 언제 어떤 테마가 이제 앞으로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이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여부 한번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니까 한번 이어서 집중해 보신다면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심심한 시장이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실적주, 테마주, 공략법 공개 예정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최원범 어드바이저께서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제 시장 관점을 계속해서 정확하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만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공개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 관점이나 방향성 잡아드리고 그럼 자연스럽게 섹터나 종목이 따라온다.
그래서 제가 종목까지도 다 오픈해드리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6월달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시작이 6월 7일자가 이제 6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쯤 퀄리티 스타트 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는 좀 반등을 하자 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오늘도 굉장히 양질의 종목 들고 왔으니까요. 집중해서 잠깐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2, 3주 전부터요. 시장 공포의 그 지배를 받고 흐름이 양호하지 않을 때부터 이제 반등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 적중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그리고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남거든요. 오늘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도 시장 전망 정확히 적중할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예, 다음 주 궁금합니다. 한번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후 1시부터 두 분의 무료 방송 진행이 됩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해 주시면 첫 번째 링크 이 화면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최연범 어드바이저, 김진만 어드바이저 사진이 예쁘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 방송 중 탭을 클릭하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잠시 후에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머니왕 2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다양한 창구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등을 창구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도 어김없이 토요일 오후 1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